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맡고 있는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K 스타트업과 VC 해외 진출 지원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좀 벤처 캐피탈 쪽의 해외 진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생태계 전체를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모든 것을 좀 글로벌화하기 위한 그런 중소 벤처 기업부의 노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왜 이런 글로벌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K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에 정말 좀 진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장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로 해서 줄어들 그런 또 운명에 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이 아주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글로벌 진출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최근에 시의적절한 그런 좀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가 벤처기업 약 4만 개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스타트업의 23년 수출액이 2017년 대비해서 9배 증가한 24억 불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3% 정도의 고성장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인데요. 스타트업이 이렇게 좀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손에 잡히는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였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점점 더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 같은 방면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예전에는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선진국 시장까지 개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디를 나가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보면 선호하는 국가는 북미, 동남아, 일본, 중국, EU 정도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예전 같으면 중국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서 최근에는 중국보다는 굉장히 좀 또 일본을 선호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동 시장이 열리기 또 시작을 하면서 중동,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도 관심을 보이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항상 그 정책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한국에서 국내 대한민국 국민인 그런 창업자가 어떤 그 회사를 한국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에만 좀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특히 한국에도 훌륭한 해외 인재들이 한국으로 와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좀 지난해 정책 전환을 좀 이뤘고요. 지난해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곳의 골자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였고, 거기에서 아웃바운드 해외로 나가는 이런 창업자들을, 국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창업자를 좀 지원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은 좀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 명실상부하게 10위권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매년 글로벌 스타트업 주요 도시들의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을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스타트업 지놈이라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지놈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바로 지난주에 또 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에서 한국, 그러니까 서울이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그리고 뉴욕,
런던 같은 영미권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이 텔아비브, 그리고 보스턴, 싱가포르, 베이징 다음에 서울이 자리매김을 했고요. 10위에는 도쿄가, 일본 도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타트업 지놈의 이런 분석을 하는 이런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기회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스타트업의 실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초기 투자가 아주 활발하고 초기 투자부터 뭐 시리즈 B, C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엑싯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한국은 어떤 면에서 다 갖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글로벌 연결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활발한 이 글로벌 생태계를 보면 해외에서 온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립한 회사들이 유니콘이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좀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그런 면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업 지원법을 개정을 하고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국외 창업 기업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법인만 한국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국 기업이 아니면 한국인이 해외에서 이렇게 창업하거나 플립을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바꾸고 있고요. 또 외국인 창업 및 취업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훌륭한 인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비자를 좀 조건을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한국에서 공부를 한 그런 훌륭한 외국인 인재들이 우리 스타트업의 인턴이라든지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들을 좀 확대하는 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좀 해외 거점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트라가 있고 저희 중기부가 또 가지고 있는 GBC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해외 거점들이 있습니다만 KSC라고 하는 좀 더 스타트업 지원에 특화된 그런 거점들을 좀 만들어서 현지 투자자라든지 창업 생태계와 연결하고 창업 교류를 이렇게 활발히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점형과 프로그램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점형은 실제로 사무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곳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시애틀이 있고 동남아에는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는 파리의 스테이션 F에 있고요.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이게 오픈을 했었던 지난달에 오픈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고 그때 장관님을 모시고 도쿄에 있는 CIC 도쿄라는 곳에서 KSC를 좀 입주를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4곳의 한국 스타트업이 입주를 해서 일본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에 진출하려는 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의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일본 시장을 노리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KBIC 그러니까 한국 벤처 투자 모태 펀드죠. 여기가 해외 사무소를 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IC은 글로벌 VC와 한국 벤처 투자 생태계의 연결점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1년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 멜로파크에 오픈한 KBIC 해외 사무소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그리고 지난해 뉴욕에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각각 중국, 동남아, 유럽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박용림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KBIC에서 운영하는 해외 VC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KBIC이 활발하게 해외 VC들한테
출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출자를 하고 이런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많은 이런 그 한국의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VC들을 좀 연결하는 그런 활동 그리고 해외 투자 통계를 좀 수집하는 이런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K빅의 활동과 이런 앞에 KSC 활동 같은 것을 좀 합쳐서 스타트업과 VC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 같이 지원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범부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및 해외 실증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출 희망 국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6주 동안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또 6주 동안 또 이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을 하고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해외 전시회까지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매년 모집을 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110개사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또 봤을 때 스타트업들이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이렇게 진출하는 그 시장을 이렇게 태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 지원 예산을 매년 늘려가면서 지원을 좀 늘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CES입니다. CES에서 매년 요새 스타트업들이 CES 혁신상을 100여 곳이 넘게 이렇게 수상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고 워낙 엄청나게 CES에 가시는 것을 좀 알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K-스타트업 통합관을 만들어서 50여 개사 내외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는 프랑스의 비바텍이라는 또 유럽에서 가장 또 활발한 전시 스타트업 행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도 한국 K-스타트업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10월에 열리는 스위치라는 또 싱가포르의 이 스타트업 행사 그리고 연말에 11월에는 비반이라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행사를 통해서 해외 진출 다각도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CS 유레카 파크에 있는 K 스타트업관의 그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비바텍에 지난해 열었던 그런 그 모습이고 그래서 이게 그 참석한 그런 참가한 스타트업과 저희들이 뭐 함께 이런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통한 그런 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아웃바운드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하게 알리고 인바운드로 해외에서 이렇게 좀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컴업입니다. 그래서 이 컴업은 매년 11월에 열렸는데 올해는 12월에 열면서 코엑스로 장소를 좀 바꿔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국내의 훌륭한 그런 그 스타트업들을 투자자들과 일반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대기업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이 참관단이라든지 해외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 예전과 굉장히 좀 이렇게 달랐던 점이 중동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각각 100명씩의 대규모 사절단을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왔고요. 한국의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이런 좀 발전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국의 창업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한 이런 교류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이 글로벌한 벤처 캐피탈 교류도 좀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추세가 CVC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 CVC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CVC들이 특히 한국의 그런 또 기술을 가진 딥테크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CVC 커뮤니티 행사 중에서 제일 큰 게 GCV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GCV가 그 매년 아시아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지난해 그것을 연장해서 도쿄에서 한국까지 연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글로벌 CVC 컨퍼런스를 컴업 연계 행사로 이렇게 가졌고요. 그래서 16개국 50여 명의 글로벌 CVC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우리 그 벤처 캐피탈 한국의 CVC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고 스타트업도 만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좀 파일럿 형태로 했다라고 하면 올해 12월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좀 더 큰 행사로 이렇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스타트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뭐냐 하면 이런 그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구글 플레이하고 함께 좀 시작을 했고요. 구글 플레이와 함께 한국의 스타트업을 매년 100개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선발을 한 스타트업들을 구글 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구글의 앱마켓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앱마켓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싶다. 베트남에서 성장을 하고 싶다. 유럽에서 성장을 하고 싶다. 일본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의 일본 쪽의 인플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서 그 시장의 특성과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될지 그런 것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글 쪽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심지어는 탑3 기업에 대해서는 TV 광고까지 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한테 사업화 자금과 여러 가지 행사 지원 등등을 하면서 이 함께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글과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매년 운영이 되고 구글에서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성공을 거둬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서 인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글이 지난 6년 동안 한 500여 개사의 이런 스타트업을 육성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스, 그리고 미국의 엔시스,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미국의 그 AWS, 오라클, IBM, 인텔, 그리고 지난해에는 오픈 AI까지 참여를 해서 지금 11개 회사가 지금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로레알과 협약을 해서 프랑스의 로레알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해외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한국 기업들, 한국 스타트업들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충분히 할 만하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마침 한국 정부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하니 같이 하자라는 그런 좀 입소문 같은 것들이 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해 정확히 1년 전에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었는데요. 샘 알트만한테도 이런 제안을 해서 오픈 AI와 같이 한국 스타트업들을 14팀을 뽑아서 지난 3월에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오픈 AI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이런 좀 기회를 잡은 이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 재외공관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까 KSC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의 한국 영사관들, 대사관, 영사관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 있고요. 이 제외 공간들한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현지 스타트업 대상으로 세미나, 창업기업 간 간담회, IR 행사들을 많이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서 운영하는 그런 도시를 7개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게 바로 도시가 튀니지, 샌프란시스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미국 시애틀,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함께 이렇게 가졌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의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뭐 한인 창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류하고 뭔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행사들을 곳곳에서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외 창업자도 지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이 또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투자사가 1억을 투자를 하면은 매칭 투자로 해서 5, 6억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팁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거의 국내 기업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한국의 뭐 이런 투자사가 투자한 것에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해외 VC로부터 일정액 이상을 투자받은 그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6억 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시작하는 것은 20개 회사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첫 시동을 좀 거는 단계인데 좀 더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그런 K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로 이렇게 들어오는 한국 뭐 해외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좀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창업 허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창업 허브를 2027년까지 수도권에 조성한다라는 그런 좀 목표인데요. 이게 대통령께서 지난해 파리 스테이션 F에 이렇게 가보고 좀 영감을 얻어서 좀 만들기로 한 그런 좀 프로젝트고 지금 부지를 지금 장소와 그런 것들을 좀 물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진공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유명한 것이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마친 그런 팀들에게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글로벌 진출 준비부터 현지 진출까지 단계별 이런 맞춤 지원을 하는 이게 있고 이 진출 국가별로 해외의 엑셀러레이터들이 들어와서 이런 스타트업들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VC들과 함께 해서 국내 유망 벤처 스타트업들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K 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가치 300억 원 이상의 기업 중에서 글로벌 펀드 운영사가 추천한 그런 기업을 선발을 해서 홍보 자료 제작, IR 코칭,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해외 투자 유치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도 올해부터 좀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림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KBig이 운영하는 해외 VC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13년부터 출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 VC들한테 투자를 좀 받아야지 이런 글로벌 연결성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해외 VC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역외 펀드들한테 한국 벤처 투자가 원화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출자를 하면 그 출자한 금액만큼을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그 실리콘밸리 VC죠. 알토스 벤처스에 출자를 했던 것이 거의 그 초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까지 총 6,700억을 63개의 해외 펀드에 출자를 해서 이걸 통해서 10조 원가량의 좀 자펀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700억이 그만큼 한국에 투자가 좀 돼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578개의 국내 기업에 1조 1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자액의 약 1.6배가량이 투자 유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걸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해외 펀드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해외 투자자들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공통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한국의 유니콘 22곳 중에서 11곳이 이 글로벌 펀드의 투자를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미국의 VC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하고요. 이것을 유럽으로 확장하고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을 했고, 여기에 지난해 처음으로 중동이 그 추가가 됐고, 올해에는 그 일본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나와 있는 그 회사들이 글로벌 펀드에 이렇게 들어온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난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태펀드라고 할 수 있는 SVC와 공동 펀드에 조인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지난달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헤드라인 아시아라는 일본 VC에 모태펀드가 출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펀드에는 일본의 그 JIC 일본 투자공사도 출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연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인바운드를 위해서 아까 글로벌 창업허브를 만든다고 했지만 당장 국내 진출을 원하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좀 모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GSC라는 것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팁스타운 S1 빌딩 1층이고요. 지금 가면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7월 말에 그 개소 예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해외 창업자들이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고 비자 취득, 법인 설립, 사무공간, 네트워킹, 정착 및 거주까지 많은 것들을 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장소로서 만들고 있으니까 개소하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와서 진출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외국 창업기업 한 40개사가 한국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엑셀러레이팅을 받고, 그런 다음에 데모데이를 갖고 거기에서 추려진 한 20개사가 남아서 이렇게 한국 정착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세레모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많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것만 소개를 한 것이고, 사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많은 수출 지원, 수출 바우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다른 부처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들도 이런 지역 기업들을 글로벌하게 나가고 또 해외 창업자를 받는 그런 허브로서 지금 변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한국이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 못지않은 그런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